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영화나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대사가 됐든 일상생활 중 나온 말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 특정 한두 가지 분야만 파고들어서 전문적으로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지난해에 이어 이번 연도에도 또 주목을 받는 운수사가 있습니다. 금호고속. 고속버스 업계에선 단연코 규모 1위의 자리를 내준 법 없던 운수사이자 이름 있는 번금호가의 기업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곳입니다. 금호고속은 현재 강원 지역에서 단 한 개의 노선만 운행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존재감은 좀 희미할 수 있겠지만 강원 지역을 제외하면 여러 노선들을 운행하고 있고 심지어는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노선들도 운행하고 있어서 호남 지역은 물론 수도권이나 충청, 영남 지역에서 금호고속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폭넓은 노선망과 압도적인 차량 규모, 그리고 금호라는 이름값 덕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금호고속이 진입하는 지역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하기보다는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어디일지 살펴보는 게 좀 더 쉬울 겁니다. 시작은 광주광역시였고 그런 만큼 호남 기반으로서 입지를 다졌겠지만 과거부터 호남 지역과는 상관없는 노선까지 전국적으로 노선망을 확장하면서 오히려 범전국적인 운수사라는 이미지도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금호고속은 지난해에도 한 차례 이상 주목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금호고속의 특징 중 하나가 고속사들 가운데서는 비교적 공격적인 노선망 개척이나 확장이라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2025년에는 유성, 동대구, 부산 노포 노선을 개통하면서 1년 이상 공백이었던 대전광역시 출발, 대구광역시나 부산광역시 방면 노선의 부활을 알렸고 광주 전남 지역에서 김해국제공항으로 가는 노선도 금호고속이 2020년대에 개통했습니다. 구례나 남원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도 2025년부터 담양이나 정읍, 김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것도 금호고속이 그 몫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금호고속은 이미 고속버스 업계 1위의 운수사로서 존재감을 알렸지만 전세버스 사업도 여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속시외버스를 운행하는 기업 가운데서 보기 드문 사례이기도 한데 고속사 가운데선 이미 동부고속과 동해안고속, 중앙고속, 속리산고속이 전세버스 사업을 했다가 관뒀고 시외버스 운수사들 가운데서도 전세버스를 과거에만 운행했던 곳들도 있습니다. 전세버스는 굳이 고속시외버스 운수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 아니어도 다른 업체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대체 수단은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현재는 금호고속을 제외하면 KD 운송그룹에서 전세버스를 운영할 정도로 코버스 조합사 가운데선 남은 곳이 소수에 불과합니다. 전세버스는 단체로 여행이나 관광을 위해서 이동하거나 관광과는 상관없지만 중요한 일정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해야 할 때 필요하기도 하지만 통학이나 통근버스도 계약을 통해 전세버스가 쓰이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고속사들이 전세버스를 접기 시작할 때에도 금호고속은 전세버스를 계속 운영했는데 한때는 미군 셔틀버스를 금호고속버스가 담당하기도 했고 기업 통근버스는 지금도 금호고속버스가 담당하기도 하는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금호고속 셔틀을 사용할 수 있고 마켓컬리나 쿠팡의 사업장 등까지 근로자들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 하나여 중앙대학교 다빈치 캠퍼스 셔틀버스도 금호고속이 운행합니다. 당장 이것만 봐도 여타 전세버스 업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금호고속의 전세버스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금호고속이 내세우는 또 다른 아이템 중 하나가 한바퀴라는 이름을 걸고 운행되는 버스들. 전남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하루 안에 여행할 수 있는 상품들이 시즌에 맞춰 준비되고 판매됩니다. 전북 지역 관광지나 그 밖에 다른 지역을 돌 수 있는 상품도 당연히 금호 한 바퀴로 가능하고 프로야구 시즌이 개막된 지금은 창원 NC 다이노스 경기를 직관할 수 있는 연계 상품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호고속의 전세버스는 기존 타 고속사보다 꽤나 쓰임새가 많은 편입니다. 고속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까지 이미 세부적으로 세 가지 분야를 폭넓게 담당하고 있는 금호고속인데 2020년대 또 다른 사업까지 본격적인 진출을 도모합니다. 2022년 12월 안성 최초의 서울행 광역버스 개통을 위한 운송사업자 입찰 공고가 발표됐고 2023년 2월 28일 결과가 발표되면서 금호고속의 타사업 진출 시도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당시 KD 운송그룹 평택버스와 백성운수까지 입찰에 참여하면서 3파전이 형성됐고 지금의 4401번이 되는 이 직행 좌석버스는 총점수를 가장 잘 받은 평택버스가 낙찰됩니다. 이어서 4402번 직행 좌석버스 입찰에서도 금호고속과 백성운수가 참여했지만 결과는 평택버스와 같은 계열사인 대원고속에서 낙찰받았습니다.
금호고속이 당시 안성 서울 간 광역버스 노선 입찰에 참여한 것은 자사가 담당하는 서울 경부 안성 노선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4401번 버스가 운행하는 동선부터 서울 경부 안성 노선과 상당수 겹치는 데다 기본 요금은 시외버스보다 저렴하고 타 시내 대중교통과의 환승 할인도 적용되기 때문에 강력한 경쟁 노선의 등장과도 같았을 겁니다. 다만 광역버스가 웬만한 차량표는 좌석 예약을 할 수 없고 혼잡한 시간대에 기점과 가까운 정류소 쪽에서부터 자리를 많이 채울 경우 그 뒤에 정류소에서 탈 수 있는 인원은 적을 수밖에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서울 경부 안성 노선 또한 좌석은 한정되어 있지만 최대한 빨리 예약하고 선점만 한다면 기점에서 거리가 먼 정류소라도 탈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더 보장됩니다. 이렇게 2023년 결과로 광역버스 노선을 얻지 못했지만 얼마 뒤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준공영제 목포 시내버스가 운행을 시작했는데 앞서 목포시가 사업자를 모집했고 여기에 금호고속이 참여했습니다. 마창역이 참여하는 목포 BTS와 서울 신흥운수가 참여하는 목포운수와 함께 금호고속이 금호 목포 시내를 통해 진출하면서 서울 삼양역의 이후로 수십 년 만에 다시 시내버스 운행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꽤나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2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준공영제 광역버스 신규 노선에 대한 입찰 결과입니다. 여기서 금호고속은 교대역 안성 간 직행좌석 버스를 낙찰받았습니다. 이 노선은 안성터미널과 안성맞춤공감센터, 한경대와 중앙대, 공도읍에서 서울 인재개발원 입구, 서울 남부터미널과 서울 교대 사거리 교대역으로 이어주는 역할에 해당해서 2024년에 없어진 서울 남부 안성 동아방송예술대 노선에 대체에 해당하고 서울 교대에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에 불과해 역시 서울 경부 안성 노선과의 동선이 상당수 겹칩니다. 교대 안성 간 직행 좌석버스의 간격은 조밀하지 않겠지만 이 노선마저 금호고속이 얻지 못했다면 장기적으로 안성에서의 입지가 약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금호고속은 양주 광역버스에도 진출할 계획이었지만 KD운송그룹 운수사가 낙찰받으면서 불발됐습니다. 올해 2월 양주 광역버스 낙찰이 불발되면서 직행좌석버스 노선은 2개까지 바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동일 시기 부천 소사동 양재역 간 M버스가 운송사업자 최종 선정되는 과정으로 이어지려다 다시 입찰 공고를 내놓았는데 여기에 금호고속이 입찰에 참여했고 지난 3월 31일 결과에서 소신 여객과의 경쟁 끝에 금호고속이 낙찰받았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벌써 경기도권 광역버스 노선 2개를 가져갔고 이로써 금호고속은 고속시외버스, 저세버스에 이어 일반 시내버스와 광역버스까지 마을버스를 제외하고 모두 담당하는 셈이 됐습니다. 금호고속이 이와 같은 행보를 보이는 건 놀랍겠지만 같은 고속시외버스 담당 운수사 중에는 KD운송그룹 소속사라는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KD운송그룹 자체가 과거부터 서울이나 경기도권에서 일반 시내버스부터 광역버스 노선을 고루고루 운행하고 고속시외버스 또한 노선망을 폭넓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준공영제 버스 노선에 대한 경험은 KD운송그룹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시내버스를 제외하면 동부고속과도 접점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 동부고속은 이천터미널 마장면 강남역 간 3401번 직행좌석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했고 역시 과거부터 고속시외버스를 운행했습니다. 다만 동부고속은 구발읍에서 서울 방면 광역버스 노선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점이 지난 결과를 통해 드러났고 노선이나 지역 확장 등은 서울 경부 정선 노선을 제외하면 딱히 두드러진 것이 없습니다. 오리지널 고속사 가운데에서 동부고속에 이어 경기도 광역버스에 진출한다는 점이 눈에 띄고 이에 따른 우려도 존재합니다. 동부고속이 광역버스를 담당하기 시작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아 파업을 겪었고 심각한 사원수급 문제도 겪는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금호고속은 오히려 목포 시내버스와 같은 준공영 일반 시내버스 운행이 먼저였고 2번의 낙찰 실패 끝에 올해 2개의 광역버스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야겠지만 고속업계 1위를 지키고 있는 금호고속마저 내부에서 큰 잡음을 일으키고 흔들린다면 영예에 해당하기도 하는 최고의 자리도 영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